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성 화이텍하고 한국 카본이랑 같이 촬영을 하려고 하다가 따로 촬영을 합니다. 둘 중에 한 기업만 봐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성 화이텍을 보신 분들은 굳이 한국 카본은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동성 화이텍 먼저 보도록 할 예정인데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지금 이 기업의 상황이 어떻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보다 이 기업의 산업적인 부분들,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다 보니까 참고로 좀 해주시고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사업적인 부분들, 거시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는 뭐 그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좋아요 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한국 카본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동성 화이텍 같은 뉴스예요. 자, LNG 수주가 곧 본행제 수주를 의미를 한다. 한국 카본이랑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세세한 부분들은 조금 틀리긴 하겠지만 다르긴 하겠지만 동성 화이텍하고 한국 카본이랑 국내에 딱 본행제를 생산하는 두 기업이 한국 카본이랑 동성 화이텍이에요. 여기에서 재무적인 부분에서 앞으로의 이제 캐파, 뭐 영업이익 그런 부분에서 주가 상승률에 따른 뭐 고평가냐 저평가냐 그런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기는 할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다르게 말씀드리겠지만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똑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조선업계, 제가 삼성중공업도 브리핑을 드리고 있지만 동성화이텍도 이전에 좀 말씀을 드렸었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동성화이텍의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들, 국가가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을까. 왜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냐면 캐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호황이다 호황이다. 물론 이제 막상 2025년도까지는 호황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수주가 계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동성 화이텍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많을 겁니다. 2025년도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 공장을 지금 막 캐파를 두 배로 1.5배로 막 늘려버릴까? 부담일 수밖에 없죠. 2025년도 이후에 공장을 설립을 하고 지금 이제 공장을 설립하면 최소한 뭐 1년 막 이렇게 걸릴 건데 최소 1년 정도 뭐 진짜 빠르게 뚝딱 1년 뭐 부지 매입하고 시간이 촉박할 건데 한 1년 2년 바짝 돈 벌기 위해서 뭐 공장을 증설을 한다? 신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풀캐파를 가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매출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외형 가치를 반영을 하는 실적을 반영하는 주가 특성상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좀 드렸던 겁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좀 더 알아보니까 캐파는 증설을 시키는 것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제 최대 생산을 할 수 있는 게 수요를 이제 할 수 있는 게 한 40척, 20척이라고 했나? 근데 이제 4척 정도를 이제 더 생산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캐파를 늘린다라고 하니까 일단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올해 상반기 선반용 엔진 부품 수출 규모가 5억 8,200만 원. 자, 원 달러. 자, 7,300억 원. 자, 지난해 동기보다 44% 증가됐고 2015년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자, 선박 발주가 늘어나면서 조선사들의 조업이 탄력이 붙었다. 자, 삼성중공업도 선박에 물에 띄우는 일을 하는 선박 수가 40척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21%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선박에 띄운다라고 하면 그만큼 인양을 하는 게 뭐 얼마나 선박을 띄우고 나서 언제 막 인양을 하냐 뭐 그거는 제가 기간이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인양을 하는 게 좀 이제 더 이제 40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간단하게 봤을 때.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효자 업종으로 꼽히는 LNG 운반선 이 의존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조선업에서 지금 이제 LNG선 발주, 컨테이너선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천연가스 FLNG도 말씀드렸고, 이게 그거예요. 어, 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이게 뭐 유럽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유럽. 뭐,
뭐 여기 흑해 있고 뭐 이렇게 대충 아프리카 있고 대충. 자, 유럽 전체에서 앞마당에서 천연가스를 바로 이제 여기 생산하면은 관을 연결해 가지고 여기다가 일단은 가스를 보내서 여기서 액화를 시킨 다음에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관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러시아 뭐 독일 여기 있고 러시아 이렇게 쭉 있다라고 뭐 이게 우크라이나 뭐 흑해라고 하고 대략 이런 좀 이제 그 가스관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데 이렇게 가스관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뭐 아프리카 있고 여기 미국 대륙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뭐 한국 이쪽에 한국 있다 치고 필리핀 있다고 태국 있다 치고 필리핀 있다 치고 자 미국에서 공급을 바로 받아야 됩니다. LNG 아니면은 아프리카 쪽에서 유럽으로 공급을 받아야 돼요. 공급을 받고 여기서 수출을 하던가 원래 이제 독일이 유럽에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러시아의 수입을 받아서 수출을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있었죠. 근데 이게 러시아에서 여기서 이렇게 다 끊겼잖아요. 우크라이나 여기 독일 여기 폴란드 있을 거고 여기서 딱 이제 가스가 딱 끊겼잖아요. 공급이 러시아에서 가스가 끊겨버리니까 얘네들이 가스를 공급을 받으려면은 미국하고 아프리카 여기서 이제 공급을 받아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LNG선을 이렇게 가스관을 다 연결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이동하는 게 LNG 선이라는 거죠. 근데 LNG 선은 가스를 액화된 거를 실어가지고 배에다가 이제 띄워서 수출을 합니다. 항해를 해가지고. 자, 근데 FLNG 같은 경우는 가스인 상태로 선박에 실어가지고 액화를 시키면서 가는 거예요. 시간도 절약되고 금액도 절약되고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그만큼 비용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배를 띄워서 이렇게 보내는데 이 기간 동안 초저온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온병이라고 할 수 있죠. 보온병이 이렇게 있으면 보온도 잘 되고 보냉도 잘 되잖아요. 온도 유지가 잘 돼야 되잖아요. 온도가 떨어지면은 기화가 되면서 날아가 버리니까 이거를 액화를 시키면서 초저온 상태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1도만 달라져도 기화되는 가스량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보온병이라 생각하면 돼요. 초저온 상태로 액화시킨 그 가스가 기화돼 가지고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보냉이 필요한데 이 보냉제를 하는 게 동성화이텍이나 한국카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NG하고 FLNG 같은 게 최대 수혜가 받는 게 조선 그 다음에 보냉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냉제. 자, 뭐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고 뭐 조선업 같은 경우에서 기자재가 그만큼 좀 중요하게 된다. 자, 보냉제가 대표적이다. 내부의 온도를 천연가스를 끓는 점인 영하 163도 이하로 유지하는 데 쓰인다. 이 손실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필수 소재다. 동성화이텍은 올해만 LNG 운반선 보냉제 공급 계약을 1조 1천억 원 이상 따냈고 수주잔고도 역대 최고치다. 2조 3천억 원을 넘어섰고 한국카본도 7,255억 원어치 LNG 운반선 보냉제를 수주해 수주잔고가 처음으로 2조 2천억 원을 돌파를 했다. 자, 이 4년 5년치 일감을 확보한 상황이다. 자, 근데 봅시다. 자, LNG 운반선 보냉제 공급 계약을 동성화이텍은 1조 1천억 원을 받았고 한국카본은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7,255억 원. 자, 그럼 단순하게 동성화이텍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이텍. 자, 근데 우리가 캐파가 이제 생산 물량이 좀 중요하다고 했죠. 동성화이텍의 최대 매출을 봅시다. 최고 매출이 5,800억 원. 5,800억 원. 영업이익도 500억 원. 550억 원이 상한이에요, 거의. 높아도 600억이 나올란가? 6천억이 나올란가? 근데 희한하게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은 변화가 없어도 단기순이익은 증가가 됩니다. 자, 그 말은 뭔 얘기냐? 판매가가 증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판매가. 자, 매출액이 상한이 있는 상태인데 판매가가 증가가 돼서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이 증가가 된다. 분명히 좋은 얘기죠. 근데 캐파가 증가가 되는 것보다 캐파가 증가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게 판매가가 높아지는 게 그게 가장 베스트인데
캐파를 증가 못 시킨 상태에서 물량은 딱 제한적인 상태에서 판매가가 증가가 됐다. 물론 나쁘진 않지만 이게 만약에 주가에 반영이 됐다면 자, EPS 1200원, 1800원이죠. 높은 걸로 계산을 해봐야죠. 1200원. 자, 지금 PER이 52배 수준입니다.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최근에 많이 올랐죠. PER이 52배 수준이에요. 지금 52배 수준. 14,830원 나누기 1278억 원. 11배 수준인데. 11배 수준. 보통 이제 4년치, 5년치 일감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영업이익률이 높다라고 봤을 때는 이게 1200원 수준들. 1200원 수준. 올해는 729원 수준. 자, 지금 이제 올해 실적을 선반영시키고 있다라고 했을 때 보통 지금 주가를 계산해 보면은 적정 PER이 얼마냐? 20배? 보통 이제 동성 화이트가 과거에는 한 15배 수준을 유지를 했거든요. 15배 수준을. 근데 이제 호황이다 보니까 PER 5배 정도를 더 이제 반영을 시키면서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20배 정도 수준들. 자, 그러면 앞으로도 20배 수준을 15배에서 보수적이면 15배. 높으면 20배 수준의 PER을 이제 타겟으로 잡고 향후 2025년도, 2024년도, 2024년도 1200원 이게 높은 수준이니까 1200원으로 1주당 순이익을 잡았을 때 20배가 얼마냐. 자, 지금 이제 11배 수준이니까 한 23,000원 대비를 했을 때 한 15배 한 23,000원 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이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 27,000원 했을 때 21배니까 26,000원, 23,000원에서 26,000원, 24,000원에서 26,000원, 23,000원에서 26,000원. 자, 그럼 이제 봤을 때, 자, 과거에 이 가격이 되는 거죠. 과거에 이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황을 반영을 하면서 2만원. 이것도 충분히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수익률은 높은 수준이에요. 충분히. 한 30% 정도 수준이 되니까.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 정도 나왔을 때, 한 긍정적으로 받았을 때 한 20배 정도 PER 정도를 예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리포트를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삼성중공업하고 리포트를 좀 보여드리니까 크게 증권사를 믿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보여드려야 되는가 좀 그게 좀 고민이 되긴 하네요. 엑기스만 딱 뽑아봅시다. 자, 하나오션이 추가됐죠.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랑 삼성중공업에 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오션이 조금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전환이 됐던 게. 그리고 4년치 물량에 해당하는 1조 9천억 원, 총 100척 이상의 수주잔고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런 수주잔고 바탕으로 해외 거듭할수록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근데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나와는 있죠. 리포트에.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자, 동성 화이텍 LNG 수주는 본행제 수주를 의미를 한다. 오늘 나온 리포트예요. 오늘 따끈따끈하게 나온. 자, 여기 내용들 보면은 이제 본행제 납품 확대로 매출 증가 여력은 충분하다. 연간 본행제 생산 능력은 기존 LNG선 20척 규모였는데 증설을 통해서 24척으로 4척 정도가 증가됐죠. 자, 향후에 가공 부분 설비 투자 진행 시 연간 28대, 28배 납품 확대까지 가능하다. 향후에 엄청나게 이게 캐파를 대폭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하기보다는 몇 척 정도 더 이렇게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하반기 실적 성장에 좀 주목해야 된다. 하반기 생산 캐파 확대가 하반기에는 완료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서 고객사 확대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오션 생산 캐파 확대가 완료되면 최대 24척, 기존 20척, 4척이 추가되는 거죠. 물량의 본행제 공급이 가능해진다. 성과가 200억 원 내외이고 기수주 잔고가 충분하다는 점을 가늠할 때 본행제 기준에서 약 4,800억 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마크 3 이게 이제 유럽의 이제 LNG 특허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보냉제를 같이 개발한 그 제품 뭐라 해야 되지? 기술 이름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냉제 모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주목을 한다. 과거에는 여기에 따른 이 기준이 안 돼가지고 조금 논란이 좀 우려감 있긴 있었거든요. 마크 3. 뭐 이렇게 동성 화이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척에서 24척으로 올 하반기에 증가가 된다라고 해서 어, 주가 상승이 더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상한은 좀 정해져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참고하셔가지고 아시고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안 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동성 화이트 또 이제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이 부분에서 고점 돌파 흐름들 물량 소화는 좀 적절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상승 돌파 흐름들을 좀 보일 수 있을 가능성들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이제 지켜보자. 지금 뭐 매도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자는 그런 목적이지 이 기업이 이러니까 투자를 하세요.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참고만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기 때문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